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 그러니까 불에 버티는 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다 길게 써도 되는데 줄이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건축물 기둥, 그리고 지상 1층 가로 열고 높이 6m 초과 시엔 6m 가로 닫고 까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관 등의 지지대,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1단, 그리고 가로 열고 높이 6m 초과 시엔 6m 그리고 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위험물 취급용기 지지대, 그리고 가로 열고 이제 높이 30cm 이하는 제외,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가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길게 다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구축물 등의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두 번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오. 단 뭐 법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 기준 요거는 이제 안 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되는데 한번 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게 이 개선 계획에 대해서 또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이거를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정답은 그렇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써라. 자, 아까 전 문제는 그냥 안전보건 개선 수립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게 추가되죠.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요 문제, 전 문제죠. 전의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써놓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도비님 저 이거 답을 정확히 썼는데 감점이 됐다. 그럼 또 이제 글자 수 짧게 쓴 거를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 안전보건 진단받아 쓰는 거다. 그 법령이 다르다 답이. 그러면 다들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있냐 없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두 번째,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세 번째,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네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가로 열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경우 3명 이상, 가로 닫고 발생한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아까 전 문제에 대한 해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그리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3명입니다.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자, 한번 볼까요? 법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를 써라. 자, 이게 법에 의거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시설, 두 번째 안전보건교육,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네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고조사. 두 번째, 안전보건교육. 세 번째,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네 번째, 안전보건관리 조직 직무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세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방법. 세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교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를 써라. 교량은 이제 다리에서 작업하는 거죠. 육교 뭐 그런 것들, 자동차 다리나. 그래서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 방법. 두 번째, 사용 기계 종류. 세 번째, 부재 낙하 방지 방법. 네 번째,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다섯 번째, 근로자 추락 방지 위한 안전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습니다.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터널 굴착 작업 시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굴착 방법. 두 번째, 복공 시공 방법. 세 번째, 용수 처리 방법. 네 번째, 환기시설 설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사업장 개요. 두 번째, 재해 발생 일시. 세 번째, 재해 발생 원인. 네 번째,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이 되는 것이죠. 산업재해 조사표 항목에서 건설업만 작성하는 항목을 고르시오. 이게 실제 서류입니다. 조사표. 그래서 이제 건설업만 작성하는 게 여기서 이제 발주자, 그리고 공정률, 그리고 원수급 사업장명, 그리고 공사 현장명,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교육. 두 번째, 작업환경 점검. 세 번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네 번째,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공정흐름도 포함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 골라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쁜 걸로 열수지, 그리고 운전온도, 그리고 주요 제어 설비를 택했습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5개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형식. 두 번째, 규격. 세 번째, 제조자명. 네 번째, 제조 연월. 다섯 번째, 안전인증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조자명이랑 제조사명 뭐 둘 중 아무것도 써도 되냐 하는데, 아니요, 이거 법령이기 때문에 제조자명으로 써야 됩니다. 구매자분들이 이제 구분하는 거 있는데 어디는 뭐 제조자, 어디는 제조사인데 조그마한 거, 이런 보호 같은 것들은 이제 놈자자 써서 이제 사람 그거 쓰는 거고, 큰 거 보일러나 뭐 그런 걸 제조사명 회사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외우기 쉽다고 하네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안전인증 파열판의 안전인증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해야 할 표시사항 5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호칭 지름. 세 번째, 설정 온도. 네 번째, 분출 용량. 다섯 번째, 파열판 재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방독 마스크의 안전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파가 곡선도. 두 번째, 사용상 주의사항. 세 번째, 사용시간 기록카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MSDS 대상 물질이 들어올 시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 화학 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된다. 그쵸?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항 4가지를 써라. MSDS가 요거죠.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래서 이게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첫 번째 적절보호구, 두 번째 응급조치 요령, 세 번째 취급상 주의사항, 네 번째 대상 화학물질 명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공정안전자료, 두 번째 안전운전계획, 세 번째 비상조치계획, 네 번째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되겠습니다.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해 교시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래요. 일단 이 교시가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이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뭐 데이터 값을 적어야 되죠. 작동 범위는 요 정도로 하고 또 속도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설정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제동장치 기능, 두 번째 외부 전선 피복 손상 유무, 세 번째 매니플레이터 작동 이상 유무가 되는 것이죠.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2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이죠. 그래서 보자면은 먼저 일단 슬링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슬링 벨트 이런 겁니다. 와이어 로프 대신에 이제 인양물을 묶어가지고 이제 인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집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로 열고 작업 시작 전 수시로 점검, 가로 닫고, 두 번째 훅 붙어있는 슬링이 매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땄어요. 또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공기압축기 가동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를 써라. 공기압축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공기를 압축해주는 거죠. 컴프레셔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 이제 뽕뽕 나 있는 게 회전부 덮개이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자면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윤활유 상태, 두 번째 회전부 덮개, 세 번째 얼로드 밸브 기능, 네 번째 드레인 밸브 조작, 다섯 번째 압력 방출 장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눈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둥 치마 상태, 두 번째 로프 부착 상태, 세 번째 손잡이 탈락 여부, 네 번째 발판 재료 부착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변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나 지하철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 굴착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써라. 결론적으로 그냥 자동경보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거 물어본 거네요. 네. 보면은 이제 이게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계기 이상 유무, 두 번째로는 검지부 이상 유무, 세 번째로는 경보장치 작동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업장의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또는 해체 작업 시 사업주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시킬 것. 두 번째, 작업 지휘자 선임에 그 사람 지휘하에 작업 실시할 것. 세 번째, 작업구역의 관계자 외 출입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변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터널에서 낙반 등에 의해 돌 떨어지는 거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터널 지보공 설치, 그리고 록볼트 설치, 그리고 부석 제거, 그러니까 돌 부스러기 같은 거죠. 이런 게 되겠죠. 한번 록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록볼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땅에다가 벽이나 그런 데 꽂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균열 방지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정답은 무튼 그렇습니다.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써라. 이게 법령에 대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흑마기 지보공 설치, 그리고 방호망 설치, 그리고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을 조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가 되는 것이죠. 사업주가 공장을 지을 때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려 한다.
가스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구조 아니면 뭐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벽에는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두 번째,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사용할 것. 세 번째, 가스 누출 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 되는 것이죠. 방호조치 해체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한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합니다. 조치를 해체하라는 경우 요거죠.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이 되는 것이죠. 비계 조립 시 벽이음 및 버팀 조립 간격 관련 내용이다. 이게 이제 법에 있는 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단간비계, 이 단간비계가 뭐냐면요. 일단 광간비계 요거죠. 요거는 그냥 뭐 종류가 아니고 그 강철로 만든 비계다. 쇠파이프. 그냥 뭐 철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단간은 뭐냐? 짧은 단이죠. 이 길이가 짧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틀비계는 뭐냐? 뭐 이렇게 틀로 되어 있는 것인 거죠. 그럼 바퀴가 있으면 이동식 틀비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수직으로는 5m 그리고 또 틀비계 요 B는 6이고 이거는 C는 8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간비계는 5로 외우면 되는데 틀비계는 이제 제가 응시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직육 평팔로 외웠습니다. 수직은 6m, 수평은 8m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외우시려면 외우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뭐 다른 거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워라. 말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말비계. 이게 왜 말비계냐? 말처럼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말이 있고 네 아주 그림 잘 그리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무려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은 자 여기 지주부재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요거예요. 요거 다리들. 그쵸? 이게 지주부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주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 요거죠. 요 파랭이들 주로 뭐 고무 같은 거죠. 뭐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 하는 거고. 2번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는 이제 75도 이하. 여기랑 여기 땅바닥이랑 이게 75도 이하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C는 뭐냐? 보조부재죠. 보조부재. 이게 뭐냐면은 지주부재와 지주부재를 고정시키는 발판 같은 거죠. 이게 보조부재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비계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요거죠, 폭. 여기.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비계 높이 2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 발판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이게 이제 법령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거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게 곤란할 때는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할 것이 되는 것이죠. 항타기 또는 항발기 무너짐 방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항타기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칠타 해가지고 말뚝을 박는 거예요. 요거 땅으로 이거를 이제 쾅쾅 쳐가지고 박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사업주는 뭐 이렇게 뭐 있죠. 1번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여기다 쓸까요? 네, 깔판 받침목. 2번은 뭐 보기가 없고 3번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네 번째,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일 클램프 그리고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상단 부분은 버팀대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그리고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매자분들이 물어봐요. 도비님 이거 법령에는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우리 직발탄 답처럼 하나씩만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양상이 달라요. 이거는 법에 의한 법령 문제를 아예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세 가지들을 제가 그냥 막 줄인 게 아니에요. 네, 나름의 그 세세한 기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쓰셔야 돼요. 즉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두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 출입 제한할 것. 두 번째, 쐐기 등을 이용해 중량물 이동 조절할 것. 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가설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워라. 이거에 관련된 법령들이 이제 옆에 중요사항에 있죠. 그래서 보자면은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두 번째,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세 번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네 번째,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이 되는 것이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입니다. 계단참이 뭐냐면은 계단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쉬는 곳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된 곳. 여기에요. 여기를 이제 계단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이 뭐냐면은 이제 사다리식 통로 이제 건물 벽이 있으면은 사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60cm 이상인 겁니다. 딱 올라가죠. 세 번째,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네, 여기죠, 여기.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게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 보면은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계단 설치 시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 방향으로 길이 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가 되는 것이죠. 동바리 조립 시 파이프 서포트 관련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 동바리나 뭐 서포트가 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이 기둥들. 이 거푸집들 있잖아요. 요 파이프가 없으면은 떨어지겠죠. 그거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죠. 자, 동바리가 이제 서포트예요. 서포트. 이거 뭐죠?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거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자면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경우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이 되는 것이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써라. 콘크리트 펌프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여기 레미콘에서 이제 시멘트나 콘크리트 나와가지고 요거 이렇게 쭉 타서 열로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이 작업자가 이제 호스를 잡으면서 이렇게 뿌려대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더 정확한 거죠. 그렇지만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난간에서 작업할 시 안전난간 설치할 것. 두 번째,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 타설 장비 점검할 것. 세 번째, 붐 조정 시 주변 전선에 의한 위험 예방할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저는 제 책으로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시공할 때 검토해야 할 안전조건 3가지를 써라. 옹벽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옹벽이에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여기서 이제 친구랑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공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차가지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기다렸던 추억이 있네요. 네, 무튼 문제로 돌아가 보자면은 자, 요 안전조건 3가지로는 이제 활동, 그리고 전도, 그리고 지지력이 되겠습니다.
전로 차단 순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전로 차단이 뭐냐면은 그냥 전기 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 안 통하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해설을 한번 봅시다. 순서예요, 순서. 첫 번째로는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선, 배선도 등으로 확인하고, 전원 차단한 후에 이제 단로기 개방해서 확인하고,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의 이제 잠금 장치, 그리고 꼬리표 부착해야 되고, 그리고 계류된 전로에서 유도 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잔류 전압, 전기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전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전기를 이용해서 진짜 충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해 접지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광칠한 것들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 내용이다. 빈칸을 채워라. 그냥 근로자가 이제 전봇대에서 작업한다 생각하면 돼요. 전기 다루는 거. 이게 이제 관련 법령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충전전로는 전봇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여기다 쓸까요? 한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입니다. 보호구랑 방호구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보호구는 내가 입는 거예요. 착용하는 거고, 방호구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C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유자격적,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규정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게 법에서 나온 거죠.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죠. 5% 초과한 것.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 10%죠. 이거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네, 정답은 그래서 5와 10이 되는 것이죠.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규정 5개를 써라. 이게 이제 사용금지 규정이죠. 법에 의거한.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저라면 안 쓰죠. 네. 직발단에서만 알려주는 정답 처리되는 짧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꼬인 것. 두 번째, 이음매 있는 것. 세 번째, 심하게 변형된 것. 네 번째, 열에 의해 손상된 것. 다섯 번째,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 답변들이고요. 이런 짧은 답으로 기사 12개를 잘만 땄어요. 저는 제 책을 공부한 합격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응시생 때 조금 긴가민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음매가 있는 건데 왜 사용 금지가 안 되지?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쇠 몽둥이가 있는데 여기를 탕 치잖아요. 이음매가 없다. 그러면은 강력하겠지만은 각각의 쇠 몽둥이를 이렇게 용접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이음매가 생긴 거죠. 탕 치면은 부러질 확률이 높겠죠. 아마도 요것보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음매가 있으면은 쉽게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